불확실한 세상 속 버둥대는 두 여자가 서로 사과를 나눕니다. 사과를 찾아서 7번째 사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앤서님. 안녕하세요, 안느님. 안느입니다. 네. 앤서입니다. 왜 이렇게 항상 오랜만 같지? 왜? 그러니까요. 아니 되게 주기적으로 2주마다 만나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개편하기 전에도 2주였잖아요. 그래서 항시 격주로 만났는데 최근에는 왜 만날 때마다 되게 근데 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게 올 더 때마다 신기해. 거의 한 달 만에 오는 기분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희한해. 한 명만 느끼는 게 아니라 둘 다 동시에 느끼고 응.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유튜브 촬영을 영상으로 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음성 온리로 바뀌었잖아. 음. 그러면서 그 강렬함이 옅어진 거야. 그러니까 영상 매체로 남겼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예를 들면 영상 매체 할 때는 우리가 막 전력 질주를 하고 헤어진 느낌이라서 맞아. 곧 만나도 어. 또야 좀 오반데. 이런 느낌이었다면 음. 이제는 좀 산책하면서 헤어지고 아. 만난 느낌인 거야. 그럴 수 있겠다. 뭔 말인지 알죠? 왜냐면 영상 매체로 하면은 이제 편집할 때도 아, 우리 얼굴을 계속 보고 뭐 그치. 예를 들면 저는 그치, 썸네일 그치. 만들 때도 계속 캡처한다고 그 썸네일 만들려고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계속 보잖아요. 일리가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안 하니까 음성으로만 들으니까 그래서 약간 거리감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일리가 너무 있다. 어. 어쨌든 여행 그러네요. 잘 다녀오셨나요? 여행은 잘 다녀왔고 여행 관련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화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 또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일주일이나 영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개부럽다. 다음 화에 영국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빨리 바로 시작하나요?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에피소드는 최근에 안느님이 최근이라고 해도 뭐 최근이라고 하면 이상하네요. 24시간 이내. 네. 24시간 이내에 심지어 12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20시간 전. 네. 그쯤 전에 안느님이 쇼츠로 이제 공유를 해준 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떻게 보면 안느님이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해서 가져온 건데 그 영상이 뭐였냐. 그 댄서 가비님 있죠. 아, 네. 그분이 유튜브 채널 이제 시보야. 댄서라 하기도 그렇죠. 연예인이죠, 이제 그분은. 너무 셀럽? 셀럽? 맞아. 그 시보야 채널 나와가지고 맞아. 구독자한테 고민 상담을 해주던 부분이 쇼츠로 빠져나와서 그게 꽤 바이럴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나영석 PD랑 이은지 이은지 코미디언. 오케이. 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 사연자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좋아하는 일을 본인이 찾지 못했다. 뭐 직장에서의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할지 고민이 된다. 뭐 이런 걱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가비님이 거기다가 조언을 해줬던 게 그거였던 거죠. 직장은 그냥 돈 버는 곳이야. 직장에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지 마.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요지는 그거죠.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은 회사 생활 외적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자아 실현해라. 러브 열 잡 하지 말고 러브 열 라이프 하면 된다. 회사 생활 끝난 이후에 너의 삶을 진짜 삶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되고 꼭 직장 생활에서 자아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요지의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보면서 어떠셨어요? 저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캐캐묵은 말이라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게 꼭 가비님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논지가 나온 논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온 게 몇 년 됐잖아요. 꽤 됐어요. 1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5, 6년 전에 한창 핫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좋아하는 일은 이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일로 남겨둬라. 그 자체로 간직해라. 맞아. 또는 뭐 직장에서 자아 실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어떤 말을 저 가비님이 처음 한 게 아니라 그쵸. 몇 년 전부터 이미 막 돌아다녔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했던 말이어서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들었죠. 근데 나는 이 영상을 우선 앤서님에게 공유했던 이유는 이제 댓글창의 분위기 때문이었죠. 몇 년 새에 바뀌었구나. 여론이 바뀌었구나.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앤서님도 느꼈어요? 네. 이게 근데 저 자신도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까지는 좀 예전에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나와 자아실현하는 진짜 나는 구별될 수 있다. 구별하고 분리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일로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해도 일단 봉급을 받는 월급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각기 고충이 다르면서도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이라는 게 공유하는 그런 어떤 문화나 정서, 거기서 오는 애로사항들, 그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구분을 하는 게 맞겠다. 회사 생활은 거기서 거기고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건 그 외적으로 많이 찾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더 편안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옛날엔 했었어요. 그런 직장에서의 페르소나와 그렇지 않은 나의 진짜 진면모, 이거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직장에서의 나와 실제 나를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직장 생활 자체에. 지금 다니다 보니까 약간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네.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3개월 됐나요? 3, 네, 4개월? 이제 곧 4개월 돼요. 4개월쯤 됐는데 확실히 그 시간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앤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댓글 여론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댓글들을 이제 제가 봤던 댓글들은 배댓들이 그러기엔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쓴다. 그리고 이제 가비님에 대한 어떤 불만, 직장 생활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왜냐면 가비님의 히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댄서 생활을 길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신 분은 아니고 본인이 회사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댓들을 보고 뭔가 바뀌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맞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 깊었던 영상이라 공유를 드렸고 지금 딱 앤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베댓의 여론과 결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9시간은 회사에 있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소죠. 최소 9시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시간은 일하고 1시간 점심 먹는다. 그러니까 심지어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빠지죠. 그럼 뭐 출퇴근 시간 가까운 직주 근접으로 다닌다고 쳐도 왕복 1시간 정도는 보통 걸리잖아요. 그러면 1시간 또 붙으면은 10시간이고 회사 가는데 준비하는 시간, 뭐 갔다 와서 밥 먹는 시간 이런 거 저런 거 붙여보면은 회사 생활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되게 진짜.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고 근데 이게 야근 안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걸 다 포함시켜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뭐 교통체증도 붙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저처럼 제가 옛날에 회사 생활했을 때처럼 왕복 뭐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 예상치 못한 잔업이 매일매일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회사 생활과 나를 분리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진 않죠. 멋 모르는 말인 거죠. 판타지지. 그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지 맞지. 이론적으로는 좋지. 이게 된다면 정말 땡큐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리고 잠시 쇼츠를 보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쉬는 시간까지 포함한다 생각하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까지도 되기가 쉽지 않다. 맞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라고 쳐요. 근데 하루 종일 사무직으로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가 일 끝내고 다시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이것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쉽지 않은 이유는 이미 직장에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서적인 에너지도 고갈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내 허리가 슬퍼. 허리가 아프고 눈알이 아파요. 이게 중요해요. 나 슬퍼. 이거 다 산재 안 되잖아. 그냥 산재도 안 되고 전 이게 제일 부담되더라고요. 이 손목이랑 눈 피로감
내 마음은 있더라도 컴퓨터를 하루 종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는 행위 자체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 예전에 교양 팟캐스트 할 때 대본 쓸 때도 그럴 힘들었어요? 때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일을 타이트하게 한 날인데 그날 대본을 써야 돼. 그러면 좀 힘들죠. 이게 마음이랑 상관없이 나 에너지는 있는데 내 실제 몸은 받쳐주지가 않는 거야. 아, 그치.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정서적인 에너지는 남아 있을 때, 정서적 에너지는 이론적으로 무제한일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이론적으로는 뭐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지만 신체적 에너지가 그걸 누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잖아. 그러니까. 몸이 체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물리의 문제인 거야.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이거를 뭐 나약 하나는 진짜 원하면은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라느니 그거 못 모르는 그러니까. 소리지. 갑자기 열받네. 그러니까 실제 노동 시간 자체가 줄고 휴일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공휴일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일이 많아야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네, 얘기 계속하자. 그리고 대학교 때 제가 대외 활동에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 2명이 있는데 이제 셋이서 글 쓰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셋 다 사회생활 하고 나서도 모여서 계속 글쓰기 모임을 하자. 좋다. 그래가지고 시도를 굉장히 몇 년 동안 여러 번 시도하는 했거든요. 동아리인가요? 시도 네, 동아리? 시도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글도 쓰기도 하고 실제로 했는데 쓰네. 했어요. 했는데 지속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뭐 한 주기적으로 3주, 만나기가 어려워요? 3주 했다가 그 이후에 또 흐지부지 되고 한 달, 2달 지나고 뭐 이제 텀이 1년, 2년 지나고 그러고 또 한 3주 했다가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대단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몇 년째 우리는 몇 년째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대신에 이제 팟캐스트는 그건 있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제가 만약에 글쓰기를 계속 발행을 했다. 그 발행을 하고 봐주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계속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쵸. 근데 혼자 끄적이고 말았으니까 더 지속이 어려웠던 것도 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회사 밖에서 인생을 찾아라라는 말이 어렵다. 무책임한. 근데 저는 뭐 이제 이야기 진행되면서 할 거지만 저는 오늘 조금 미운 말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미운 말? 쟤는 지가 뭔데 저런 말을 해라고 할 만한. 욕먹을 진짜요? 각오하고 재밌겠다. 솔직하게 하고 싶어서. 근데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일이랑 내가 동일 선상에 있어야 되고 내가 일로서 자아실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 다 때려치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할 순 없죠. 왜냐면 애초에 마음 깊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거는 있어요. 뭐 분리하라고 말하는 경우 중에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에서 생기는 불행한 일들이 무조건 있잖아요. 이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잡에서 생기는 불행한 일들. 이건 이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아웃풋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내 조직 안에 구성원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일에서 겪는, 회사에서 겪는 불행들을 그걸 나와 동일시 하지 말아라.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잡에서 그러니까 받는 어떤 정서적 고통들이나 신체적 고통들을 그러니까 뭐 떼어낼 순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회사 생활 안에서 완벽한 모습을 못 보여줬더라도 그걸 나의 가치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있거든요. 많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것들과 나를 어느 정도 분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너무 동일 선상에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온전히 다 받아들여서 고생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 욕바지가 된 나는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나는 하루의 대부분의 나. 이렇게
말이 그러니까- 쉽지 말이 되나? 그러니까 뭐는 불리하고 뭐는 불리하지 않고 이거 자체가 뭐 쉬운 건 아닌데 요지는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나와 진짜 나를 온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노력해라. 노력해라. 노력은 해라. 뭐 안 하면 너가 힘들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원하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대신에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내가 나의 재능이랑 맞닿아 있는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진짜 내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을 위해서 이게 자아 실현이랑 이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되려면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고 자기 효능감을 발휘를 해야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나의 재능이랑 연관되어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일보다는 누가 얼마나 자아 실현을 하겠어.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 이제 앤서님이 적어주신 1번 꼭지가 이제 직장 생활로 자아를 찾지 말라. 좋아하는 일로는 돈 벌지 말라.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로 남겨두라.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앤서님이 공유를 방금 해주신 것 같다고 그쵸. 생각해요. 저는 이 얘기를 보고 좋아하는 일로 돈 벌지 말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돈은 벌 수 있고 라는 의문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 너 좋아하는 일로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있고? 너 지금 회사 거지 같다고 하는데 때려치면 할 수 있는 일은 있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없거든요. 그쵸. 거기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저는 아파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다? 내가 제 발로 들어온 감옥이야. 그리고 여기는 내가 들어왔고 내가 알고 들어왔어. 여기 감옥이고 지옥 같다는 걸. 근데 난 벗어날 수 없어. 왜냐면 난 나가서 할 게 없거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가는 순간 나는 거지가 돼. 돈을 못 벌어. 그리고 이 회사에서 주는 혹은 이 감옥에서 주는 이 맛있는 따뜻한 밥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벗어날 용기도 없어. 재능도 없고 그걸 다 때려치고 더 많은 걸 벌어들일 재능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어. 근데 불만스러워. 화낸다. 항상 괴로워.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파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진짜로 강제였으면 차라리 그러면은 덜 아프지 않았을까? 그치. 누가 입사라고 막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부모 또는 선생 같은 사람들이 나의 윗사람이 무조건 이 회사에 가야 된다고 꽂아놓은 게 아닌 이상 어쨌든 내가 지원해서 내가 들어간 거는 맞으니까.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걸 안 할 수 없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근데 맞잖아요. 내가 그쵸? 돈을 지금 당장 안 벌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억울함까지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당연히 반발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누카렵이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그와 응당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 분들 저 포함 예를 들면 대입하는 것도 대학을 누가 가야 된다고 협박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다 했잖아.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안 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엄청난 용기와 그걸 다 덮어 누를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스트레스, 자괴감. 그래서 이거를 직장 속에서의 나와 실제 나를 분리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멘탈. 그리고 그 자괴감이 그런 자위를 하지 않는 이상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나는 직장이 끝나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어. 나는 직장 끝난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 어른이라면 응당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뭐 셀프 가스라이팅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아플 수밖에 없다. 정신적으로. 그런 괴리감 안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로 자아를 찾지 말라라는 말이 옛날에 환호를 받았던 게 그런 마약 같은 말인 거야. 나를 어떻게 보면 좀 합리화해주는 말인 거야. 그치. 약간 그치. 내가 내 발로 들어온 감옥이지만 여기 나는 내가 아니잖아. 막 이렇게 식으로 날 합리화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닐 수가 없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합리화가 이제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시대가 흐르면서 개소리 하지 마. 내가 하루에 최소 9시간을 회사에 있는데
라는 여론으로 점점 바뀐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행하진 않아야 한다. 내가 그 속해 있는 그 환경 안에서 불행하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이 예전부터 원하던 뭐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일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행하지 않게 계속 이걸 지속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가 뭐 꼼꼼함이나 근면 성실함, 또는 뭐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아는 그런 정보 추구 성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이게 저랑 어쨌든 맞닿아 있는 거죠. 제가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어쨌든 인정도 받고, 어쨌든 저는 편안하게 일하고 있어서 불행하지 않으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조금 더 클 수 있는데,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아까 안느님이 얘기했던 그런 괴리감 안에서 치기 어린 말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 위치에 맞는 사람인 거다. 내가 이 안에서 불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라는 귀결로 요즘은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일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뭐 누가 보면 꽤 오래 했네, 뭐 이제 과장 달았으니까 어느 오래 정도 했죠. 오래 했고 어느 정도 올라왔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쌓고 40대부터 뭔가 다른 걸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맞죠. 왜냐면 100세 시대라는 게 회사에서 10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100세까지 살아있다는 그치. 거지. 회사에서 50대쯤 되면 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스테이블한 상황에서 돈을 모았고, 돈을 계속 더 모을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배우고 싶은 걸 또 배워서 새로운 걸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해야지, 계속 회사에서의 난 진짜 내가 아니야 라는 그 컨셉으로 가다 보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불행만 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태도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저는 근데 최근에 읽은 책에서 그냥 제 해석으로 얘기를 하면, 정확히 이 워딩들은 아니었어요. 이제 현대인들이 우울하잖아요. 네. 이게 정상 상태가 된 거야. 우울이 그러니까 디폴트? 방금 얘기하신 거에서 왜 이게 착안이 됐냐면, 나 불행하지 않는 상태가 불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디폴트적으로 뭔가 항상 우울한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너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요즘 직장 생활하는 그냥 소시민 분들이 뭐 직장 생활이 아니더라도 일하는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제가 회사를 다녀보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즐거워 보이고 밝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상태가 정상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게 노멀이 아니라 그냥 그게 그 사람의 디폴트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은한 불행. 은은하게 은은한 우울. 계속 우울하고 약간의 자괴감이, 그러니까 약간의 뭐랄까 자멸감을 갖고 있는 상태. 근데 다 이렇게 살잖아. 회사 맞아. 사람들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같이 외눈이면 외눈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안느님이 약간 회사 사무실에 굿모닝 하면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말이 굿모닝이지, 뭐 좋은 아침입니다 그쵸, 하면서 그쵸. 약간 밝게 들어가면은 그 구성원들이 상당히 당황했다. 그게 전 이런 썰이 있잖아요. 회사였는데 이번 회사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는 사무실 안에서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오는 분들은 있죠. 그냥 조용하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목례하면서 그치. 들어오는 우선 분들. 무표정이 디폴트잖아. 인사를 안 하거나 하면은 약간 목례하면서 인사만 하고 들어오거나 이러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서 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진 않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뭔가 밝게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없죠. 잘 없고, 있으면 좀 특이 케이스처럼 본다. 뭐 조직마다 분위기마다 또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디폴트 값인 거야 이분들에게는. 저도 이제 그 구성원이 됐고. 근데 제가 읽은 딱 책에서 이제 그게 그냥 어떤 만성인 거예요. 크로니컬한 우울 상태가 된 건데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치. 뭐 예를 들면 그때 구성원 분들에게는 나처럼 맨날 웃으면서 인사해. 그럼 맨날 밝아 보여 뭔가. 저 사람은
그러니까 왜 저러지? 스펀지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 좋아하는데 징징이가 그러잖아. 월요일이 좋다고 하는 멍청이는 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왜 저러지? 어. 이런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만성적인 우울 상태가 저는 인생 진짜 한 번 사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어.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근데 이제 그 값으로 계속 살다가 노쇠해서 죽는다는 게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게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이 회사 생활이 너무 지옥 같고 힘든데 그냥 참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그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희생도 필요한 거고. 그치. 그리고 분명히 치르는 대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뭐 질문들도 보면서 느낀 게 주말을 여러분들이 회사를 안 다녔으면 지금처럼 보냈을 것 같은지 생각해 보면 분명은 아니지만 대부분 아닐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옛날에도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든 그 외의 근무 외 시간들이 사실상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요일도 맘 편히 못 놀잖아. 일요일도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니까. 컨디션 관리한다고 제 친구들 중에 일요일 저녁에 술 마시는 친구들은 이제 잘 없어요. 왜냐면 다음날 힘들 걸 아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회사 생활을 위해서 자기 시간 관리를 주말에도 컨디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근데 무슨 직장에서 자아실현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어떻게든 공적인 나와 사적인 나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회사를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확실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지금. 이직도 안 돼. 그리고 난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리고 난 지금 회사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그냥 살고 있어. 그러면 이 일에 좀 열심히 임한다거나 그쵸. 불평불만 그만하고 한다거나 차라리 그게 저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불평불만 한다고 싫다라기보다는 그런 답답함이 드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남친 욕하면서 안 헤어지는 친구를 보는 느낌이에요. 정확하다. 무슨 느낌인지 알죠? 정확하다. 왜 저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요. 그치? 야, 그 새끼 쓰레기네. 같이 욕하는데 나중에 보면 얘도 이상해. 근데 왜 만나? 계속 만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계속 만나. 그런 친구를 보는 듯한 내 에너지가 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저도 이제 뭐 살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죠. 회사에 같이 많죠. 있는데 진짜 불평불만. 근데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빨리더라고요. 에너지 뱀파이어라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그럼 나가든가. 그분은 실제로 나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나가면 다행이긴 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네, 아무튼 뭐 직장 생활과 자아 실현의 그런 분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짧게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안느님은 그래서 N년 차 몇 년을 프리랜서를 했었죠? 제가 횟수 세는 거에 약해요. 8년 정도 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한 8, 9년?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될 것 같아. 8, 9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한 3, 4개월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근데 뭐 회사 생활 했던 거에 대한 소회는 이미 다 말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소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뭔가 좀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안느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자들이 이거 진짜 옛날에 얘기한 건데 엄청 옛날은 아니에요. 우리 지직선 맞아요. 팟캐스트 할 때 거기서 발제했던 거잖아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좀 빨간 약을 먹지 못한 노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나? 나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지? 빨간 약? 레퍼런스는 매트릭스. 네, 엄청 옛날에 제가 네. 인용해보고 최근에 인용해본 기억이 그쵸. 없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나? 기억이 안 나요. 어때요? 약간 노예 같나요? 회사 네. 생활? 아니 노예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노예라는 게 너무 주관적으로 다들 해석하는. 그러니까 제가 노예라고 하면 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아니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간에 쉴 수가 없고 계약한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 시간만큼 일을 해야 돼요. 일해야 마땅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이제 돈은 따박따박 고정값으로 물론 어떤 유능한 분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그런 잘 쳐주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또 한 만큼 받아가시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를 노예가 아닌 다른 말을 원하신다면 다른 말로 쓸 수 있어요. 뭐 노동자,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하는 사람. 근데 전반적인 컨셉은 노예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말이 좀 공격적으로 들리나 봐요. 근데 저는 제가 회사 다녀보니까 이게 노예가 아니면 뭐가 되지? 나는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어. 회사 생활이 사실은 노예가 아닌 뭔가 그런 포인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일을 하나 맡으면 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근무 외 시간에도 일을 많이 해요. 이게 노예가 아니면 뭔데? 그건 진짜 노예인데. 아니 나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나름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스스로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예 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도 주인 의식이 있잖아요.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긁힌 거다. 노예라는 말 듣고 발끈한다면 긁힌 거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노예라는 말에 저는 뭐 그런 좀 폄하한다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계약에 속박되어 있는 계급 사회에 비유해 보면 노예에 가깝다라고 보인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회사 생활을 지속할 마음은 들어요? 들죠. 근데 뭐 이제 막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도 해보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직장 생활가 뭐 저울질이 계속되죠. 저는 그쵸.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또 프리랜서도 자기 사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제 직장에 들어와 보니까 나도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조직을 운영해보고 싶다. 운영자로서의 약간 그런 생각도 있구나. 그러니까 뭐 1인 사업이 아니라 그냥 진짜 사업체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내비게이트를 하는 거죠. 뭔가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군상들과 다양한 계급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일을 하는 분들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만약에 그래서 직장인 생활을 계속한다면 이런 커리어도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직장인 할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길이 있구나. 이렇게 계속 탐색해 나가는 맛이 저는 좋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안느님은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번에 한번 사적으로 얘기하다가 느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안느님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고정비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벌이를 늘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지 어떻게 절약을 해서 모아야 할까라는 고민은 해본 적이 없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맞아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이게 사람의 그릇의 차이다. 근데 뭐 선생님이 좋게 봐주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절약을 하는 사람이 나쁘고 그쵸. 뭐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조건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랑 약간 근로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차이가 여기 이런 데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뭐가 좋고 나쁘면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열심히 모은 사람이 훨씬 더 잘 모을 수도 있는 거죠. 막 사업을 열심히 했다가 그거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거에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은 없는데 그냥 접근하는 방식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대화 되게 최근에 나눴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뭐 저의 그릇에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프리랜서 생활을 계속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월급을 고정값으로 받아온 사람 몇 년간 이 둘의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식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같은 값을 계속 받았다면 그러니까 살짝씩 상승하는 같은 값을 받았다면 고정비 컨트롤을 했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내가 이 수익을 늘릴 수가 없잖아.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에 없잖아. 아니면 내가 뭐 배민 뛰어야지. 그러니까 진짜 뭐 아니면 내가 엄청 영업직이어가지고 내가 발품 파는 만큼 그치, 열심히 그치. 모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이가 있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자산장식을 하려면 투자는 우선 제외하고 응. 고정비 컨트롤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왜냐면 내 고정값은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상수값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들은 건드릴 수 있는 값이죠, 그게. 노력해야 되는 값이고. 그리고 그 오히려 그 값을 늘리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초기 투자금을 뭐 영원으로 자본금 영원으로 뭐 그게 뭐 말이 그 뭐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쵸. 투자하는 만큼 돌아오는 건데 예를 들면 저한테는 내가 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너무 없다. 그 말은 소득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쵸.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정비가 줄어드는 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맞아요. 왜냐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재밌었던 포인트여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엄청 최근에 얘기했었는데 그죠? 2주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저희 얼마 전이라고 하면 거의 2주 전입니다. 맞아요. 근데 하여간 회사 생활이 뭐 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편한 거는 누가 정해준 가이드라인 안에서 생활하는 거, 그리고 책임의 주체가 온전히 나한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회사 생활 자체가. 전 그게 더 불편해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여기서 말아먹으면 남이 피해를 받으니까 사장님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사장인 게 낫다? 그쵸. 왜냐면 내가 잘못했는데 옆 사람이 맞아.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눈치 보니까 저는 그게 그 노동자들을 움직이는 족쇄라고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왜 사람들이 그 법적으로 마인드? 정해진 휴가를 제대로 못 쓰고 눈치 보고 하는 게 남 때문이잖아요. 그쵸. 나 때문이 아니라. 근데 저는 한국인들이 그런 거엔 되게 잘 훈련이 되어 있다 생각해요. 피해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마인드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딱인 거야. 노동자로 부려먹기가. 왜냐면 정말 자꾸 비하하는 말 해서 죄송한데 진짜 푼돈 받아요. 제가 진짜로 본인이. 물론 푼돈이라면 좀 그렇지만 뭐랄까 많이 받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월급이 많지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때. 하지만 이 사장님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기도 하죠. 왜냐면 그쵸? 내 커리어가 발전되고 그럼 내가 또 몸값을 높여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면 야근을 자꾸 하고 일이 남았다는 이유로 뭐 휴가 쓰는 거 눈치 보고 잔업하고 휴일인데 일하고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족쇄는 이 타인과 얽힌 이 회사라는 이 공동체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잘 것들을- 짜여진 시스템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저는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프리랜서가 더 편해요. 아프면 일 안 하면 돼요. 그쵸. 하기 싫으면 그냥 놀러 가면 응. 그냥 나만 소득 없어지고 그만큼 끝나는 거야. 내가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지. 그게 훨씬 마음 편해요. 훨씬 무슨 해보니까 말인지 알겠어요. 직장 생활의 문제는 그건 거죠. 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켜켜이 축적한 이 사회생활의 나이테가 굵어졌을 때 이걸 바탕으로 내가 중년 노년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돈 얘기예요? 돈 얘기죠. 돈 얘기고 뭐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리 내가 뭐 전문직이라고 한들 뭐 너무 정말 스페시픽한 전문 분야가 있으면은 또 다른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월급 근로자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또 생활을 유지할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게 또 직장인들의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건 뭐 다음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네. 2탄으로 이어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직장 얘기는 죄송한데 영국 얘기보다 이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해도 모자라요. 왜냐면 이게 할 말이 또 많아진 게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니까 지금 되게 좋은 타이밍이긴 하죠. 옛날에 프리랜서 생활만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직장 생활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더블이 돼가지고 양쪽 사이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같이 얘기할 때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 시간상 댓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댓글 읽기 전에 저희 마지막에 있었죠. 그게 안 돼. 적응이 안 돼. 어. 댓글을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저희 사과를 찾아서가 뭔가 궤도에 올라가고 있어요. 느껴지세요? 느껴집니다. 저는 힘이 있어요 좀. 계속 그러니까
발행되는 컨텐츠마다 계속 조회수가 그러니까 성장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뭐 댓글 정말 많이 달렸는데 특히나 저희 둘이 우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요즘 유튜브 댓글도 보지만 팟빵 댓글도 맞아요. 곧잘 찾아가서 봐요. 약간 우리의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앤서님 먼저 읽으실까요? 저는 추로랭이님이 추로랭이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에피소드에서 다음 주제는 나만의 GPT 활용법 추천해 주셨네. 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책덕후 낙하님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 알뜰슬자 팟캐스트 때부터 봤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책덕후 낙하님 근데 저희 아이집 굉장히 낯이 익잖아요. 많이 뵌 분인데 지지익선입니다. 네. 책덕후 낙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짜 웃겨. 그리고 이제 메이님이 이전 방송에서는 솔직히 두 분께 거리감이 느껴졌었는데 지지익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과를 찾아서에서는 확 가까워진 느낌이라 좋다. 지금처럼 대화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후원으로 계좌 후원으로 들어왔어요? 강지철님이 강지철님이? 네. 강지철님 아세요 혹시? 난 순간 아는 사람인가 했네. 지철님. 강지철님이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어머, 이건 진짜 사과를 찾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너무 감동이에요. 이건 완전히 저희가 새로 시작하고 모르지. 지직선 듣고 계실 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어느 방향이든 어느 방향에 계시든 저희가 절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과를 찾아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채널 소개 또는 더보기란에 안내된 공식 계좌를 통해서 후원을 해주시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과는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사과도 나눠주시길 기다리면서 저희는 새로운 사과와 함께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